네, 이슈 완전정복 시간입니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 법무법인 사무실, 박병대 전 대법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 변호사님, 네. 이 압수수색 영장 하면 일단 혐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3명의 전 대법관들 혐의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그 3명의 전 대법관 혐의부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에 법원 행정처장직을 이어서 맡은 그랬죠. 사람들입니다. 예. 3명 다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재판 거래입니다. 네. 나열되는 재판들은 많이 그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네. 소송들에 이 각자 개입한 재판은 좀 다르지만 네. 이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증빙 서류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서 각급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됐던 예산을 불법 비자금 조성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연루 혐의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런 모든 사법농단의 최종점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서 이 세 대법관들이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떤 지시나 보고 없이는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게 발부돼서 실행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요. 우선 재판 거래에 대해서 네. 이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7월 달에도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이 자택 영장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각이 그렇죠. 됐는데 네. 그때 혐의는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였어요. 근데 이번 혐의는 재판 거래도 포함돼 거래고요. 있고. 네, 그리고 재판 거래에 대해서 이제 상생이 그 혐의가 영장 청구서에 들어갔거든요. 네. 따라서 이 재판 거래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검찰 특별수사가 이루어진 뒤에 105일 만입니다. 네. 석 달 지났어요.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보통 수사 초기에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무려 105일 만인데요. 네. 지난 6월 18일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수사를 개시했고요. 네. 한 달 뒤에 사실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이 됐고요. 네. 이후에도 이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뭐가 남아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기각률이 90%가 넘는다. 그러게요. 보통의 압수수색 영장 그 발부율보다도 기각률이 훨씬 높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거가 뭐가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사실 의구심을 품고 계신 것은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좀 의미 있는 증거들이 좀 입수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분석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압수수색 대상하고 장소도 논란이에요. 이 집은 뺐어요. 개인 소유 자동차만 압수수색 영장에 네, 포함이 검찰이 되는데.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네. 주택 그러니까 보통은 같이 신청해서 같이 그렇죠. 발부되면 같이 뒤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자택은 보통 이제 자동차랑 같이 승용차랑 같이 네. 부수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네. 신청을 했는데 자택 부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네. 이유는 이제 주거의 안정성이 좀 더 강조가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집안에 증거가 남아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사도 안 해보고 판사가 이걸 어떻게 근데 판단하는 집안에 거죠? 남아 있겠느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가 나왔는데 그럼 차에는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승용차도 네. 업무 중에 그러니까 재직 당시에 타고 다녔던 관용차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개인 퇴임 이후에 그렇죠. 개인 소유 차량이에요. 개인 소유 차량에만 발부가 돼서 네.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발부됐다 하면서 처음에는 우아했지만 들여다보면 이거 사실상 뭐 기각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네, 자택도 그러게요. 안 들어가고 개인 승용차, 퇴임 후에 사용된 개인 승용차니까 무슨 증거가 나오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좀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기사를 보니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서 USB를 압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네. 됐냐면 네. 이번에 그 압수수색 영장에 단서로 어떤 조항이 들어있었냐면요. 압수수색을 할 때 참여인을 반드시 참여시킵니다. 그렇죠. 참여인 등의 진술에 의해서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기도 갈 수 있다. 다른 장소도 이제 압수수색할 압수수색할 수 수 있다 이런 네,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수사관들이 찾고 있던 자료가 퇴임할 당시에 퇴임 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지고 나왔던 이동식 저장 장치, 그러니까 USB 그걸 네.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어딨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참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이 자택 안에 있는 서재에 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걸 왜 그래? 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네. 글쎄요, 그러니까 분명히 숨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안에 들어봐서 별 내용이 없다. 이제 본인들이 충분히 자신감이 변호할 수 있는 있었다? 내용이 있다. 예, 네. 그렇게도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자택 서재에 가서 그 USB를 압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더욱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다가 영장 전담 판사가 지난달 초에 새로 부임한 검찰 출신 판사예요. 네. 영장이 그래서 늦게나마 발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동안 영장 기각률 90% 이걸 감안을 하면은 이번 영장 발부도 법원의 통큰 판단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걸 법원의 통큰 판단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법원의 수사 협조의 의지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크게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번에 영장 발부 나온 거에 대해서는요. 네.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검찰 출신 영장 전담 판사가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법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판사가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 해석은 이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었는데 네. 최근에 한 명이 이제 들어왔죠. 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이 명판사입니다. 명재권 판사. 예, 명재권 네. 판사가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번에 새로 투입이 된 건데요. 그때도 이제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그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 추가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이 재판관들의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전부 다 기각이 되니까 법원이 어떤 출구 절약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첫 번째 이번 영장 발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검사 출신의 판사이기 때문에 발부가 됐다.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이런 해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7월 달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이딴 영장 기각에 있어서 전부 다 이번에는 이제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어요. 그래서 현직 전직 판사들 50명 넘게 불렀거든요. 네. 굉장히 좀 진술과 물증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그걸 다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정말 어떻게 영장 전담 판사가 도저히 기각시킬 수 없는 그런 좀 확실한 것들이 들어갔다. 이래서 발부가 됐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조금 더 힘을 줄여주는데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말 봐준 거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운 점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두 번째가 아닐까. 이번에는 검찰이 예전보다 조금 더 증거를 확보해서 확실하게 소명을 했다.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 예, 이렇게 그동안 해석하고 너무 싶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이번엔 정말 작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 그 수사가 이제 물꼬가 트였다. 좀 답답했는데 뭐 이렇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영장이 받아들여진 거는 이건 뭐 확실히 이게 유무죄 판단은 아니지만 네. 그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자택에서 USB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거의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받는 거의 직접적인 첫 번째 증거에 해당이 그러겠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다면은 이제 정말 소환은 이제 시간 싸움이다. 이제 그 정도로 보고요. 물론 당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르지는 못할 거예요. 네. 우선은 아직도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례대로 임종원 전 차장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전 대법관들 다 부르고 마지막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은 전 대법관들 먼저 소환을 하고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거다라고 검찰이 예고를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부르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다만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요, 안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에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미 피의자로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피의자를 두고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수사를 종결합니까? 근데 원래 워낙 당연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자, 정리해 보면 늦었지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원 조직의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는 의구심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